처음엔 6개월만 버티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단 하루도 이 나라 없이 살 수 없다. 대한민국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질서와 안전, 상상도 못했던 따뜻한 배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존재한다는 걸 왜 나는 이제야 알게 된 걸까? 밤거리를 혼자 걸어도 두렵지 않고 잃어버린 지갑이 제자리에서 날 기다린다. 대한민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다. 기적 그 자체다. 한 채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 비행기의 작은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누르듯 몰려왔다.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될 날. 낯선 환경과 새로운 문화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30이 넘어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이국의 땅으로 향하는 선택은 많은 이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다. 가족과 친구들은 고개를 저으며 이 결정을 만류했지만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파리에서의 삶은 안정적이었다. 대학 졸업 후 유수한 기업에 입사했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렸다. 주말이면 센 강변을 거닐었고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낭만적인 일상을 보냈다. 그러나 화려해 보이는 삶 속에서 피로감이 점점 쌓였다.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 늘어지는 업무, 그리고 치안에 대한 불안감까지. 무엇보다 도심 한복판에서도 밤이면 거리를 마음 놓고 걸을 수 없다는 현실이 갑갑했다. 한국 기업에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 단순한 호기심과 도피심이 결합된 결정이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공항은 정돈되어 있었고 입국 심사는 순식간에 끝났다.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응대,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눈길을 끌었다. 짐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오자 아직 새벽이었음에도 거리는 안전해 보였다. 공항 리무진을 타고 도심으로 향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교하게 설계된 도로망,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 곳곳에 보이는 편의점과 환하게 빛나는 간판들. 익숙한 유럽 도시들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가로등이 환하게 비추는 거리, 24시간 운영하는 상점들, 어디서든 인터넷이 연결되는 환경. 마치 미래 도시에 발을 디딘 듯한 기분이었다. 숙소에 도착하자 피로가 몰려왔다. 그러나 누울 틈도 없이 회사에서 준비한 오리엔테이션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첫 업무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채 시작되었다. 새로운 동료들과의 만남,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적응해야 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처음으로 경험하는 이 나라의 질서와 효율성, 그리고 사람들의 배려는 예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터였다. 두려움 속에서도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앞으로 펼쳐질 한국에서의 생활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뚫고 들어왔다. 피곤했던 몸은 아직 적응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도전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리에는 이미 부지런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카페마다 아침을 즐기는 이들로 가득했다. 도심 한복판, 회사로 향하는 길에서 한국의 독특한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빠르게 돌아가는 일 처리 방식, 세밀하게 분배된 업무, 그리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동료들. 처음에는 숨이 막힐 정도로 낯설었지만 곧 질서를 갖춘 한국의 업무 방식에 적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다. 빠른 회전율과 신속한 서비스, 깔끔하게 차려진 반찬과 국밥 한 그릇. 익숙하지 않은 맛이지만 건강하고 정갈한 음식이 몸을 따뜻하게 감쌌다.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가격에 푸짐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업무가 끝나고 밖으로 나서니 해가 지고 있었다. 한국의 밤은 파리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휘황찬란한 네온사인과 바쁘게 움직이는 거리, 야시장과 편의점이 늘어선 거리는 밤에도 활기찼다. 도심 속에서도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그날 밤, 한국의 생활 방식이 조금씩 익숙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낯선 곳에서의 적응은 쉽지 않지만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가치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첫날, 마음속 깊이 희망이 피어올랐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차 익숙해지면서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다. 거리 곳곳에서 느껴지는 질서,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 그리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환경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감각을 불러일으켰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할 때마다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는 열차와 깔끔하게 유지되는 역사 내부가 인상적이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도 밤늦게까지도 안전한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회사에서도 점차 업무 적응이 빨라졌다. 체계적인 회의 시스템과 효율적인 업무 흐름 덕분에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중요한 일들에 집중할 수 있었다. 점심시간이면 자연스럽게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한국 사회의 문화를 배우게 되었다. 저녁이면 퇴근 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편리한 피트니스 센터, 다양한 문화 행사, 그리고 야간에도 운영하는 상점들 덕분에 하루가 더 풍요롭게 느껴졌다. 어느새 한국 생활이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적응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완전히 동화되기 위해서는 예상치 못한 도전들도 함께 마주해야 했다.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 언어 장벽, 그리고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생활 방식들. 하지만 점차 작은 것 하나하나가 익숙해지면서 한국에서의 삶이 자신만의 색깔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 생활에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적응해야 할 부분들이 많았다. 한국과 프랑스의 업무 문화 차이는 예상했던 것보다 컸다. 프랑스에서는 개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반면 한국의 회사 문화는 팀워크와 조직의 효율성을 우선했다. 처음에는 빠른 업무 속도와 체계적인 보고 방식의 압박을 느꼈다. 결정이 내려지면 빠르게 실행하는 문화, 그리고 직급에 따른 명확한 위계 질서가 처음에는 낯설었다. 회의에서는 상사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경향이 있었고 모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중요시되었지만 한국에서는 효율성과 결과가 더욱 중요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웠고 때로는 적응하지 못해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점차 한국의 조직 문화가 가진 장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빠른 의사결정은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였고 동료들 간의 협업을 통해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또한 한국의 기업 문화에서 중요한 요소인 회식 문화도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다. 업무가 끝난 후에도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며 친밀감을 쌓는 과정이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회식 자리에서 격식 없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회사 생활의 팁을 배우고 인간적인 교감을 쌓을 수 있었다.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문화적 차이를 경험했다. 한국은 공동체 의식이 강한 나라였고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개인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러한 공동체 중심의 사고방식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친절함과 배려심 덕분에 점차 익숙해질 수 있었다. 한국의 가게에서는 손님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안내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 속에서도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점점 더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국이 가진 효율성과 공동체 의식,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가 익숙해지면서 점차 이곳이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다. 여전히 프랑스와 다른 점들에 적응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었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매일 새롭게 다가왔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에서 자신도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더 큰 도전들이 다가왔다. 단순히 일상적인 적응을 넘어서 이제는 진정으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리 잡아야 할 시점이었다. 회사에서의 업무도 점차 익숙해졌고 업무 방식과 속도에도 어느 정도 적응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었다. 가장 큰 도전은 한국어였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했지만 업무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와 표현들은 여전히 어려웠다. 동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미묘한 뉘앙스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고 중요한 회의에서는 뜻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 당황하는 순간들도 있었다.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업무 후 한국어 수업을 듣기로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듣고 말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지만 완전한 유창함을 이루기까지는 여전히 긴 시간이 필요했다. 또한 한국 사회의 깊은 문화적 코드와 예절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도 또 다른 도전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예절 문제로 여겼지만 점차 한국인들 사이의 관계 형성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직장 내에서 상사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기대되는 태도, 존칭 사용, 격식 있는 태도 등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더욱 자연스러워졌다. 업무 외에도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였다. 동료들과의 친분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폭넓은 관계를 형성해야 했다. 회사 내 동호회 활동이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한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몸소 경험했다. 전통 음식 만들기, 등산 모임,
한강 러닝클럽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개인적인 시간에는 한국의 다양한 도시를 여행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았다. 서울의 분주한 도심을 벗어나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탐방하고 경주의 유적지를 방문하며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체험했다. 프랑스에서는 쉽게 경험하지 못했던 한국의 사계절 변화를 몸소 체험하면서 점차 이곳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다. 이 모든 도전들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만족감을 주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개척하는 과정은 끊임없는 도전과 배움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점점 더 한국이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처음으로 한국에서 선거가 있는 날을 맞이했을 때 이곳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경험하고 싶었다. 프랑스와는 다른 방식의 투표 절차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질서를 지키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지 감탄했다. 주변 동료들은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고 정치적 견해를 공유하며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며 뉴스와 신문을 꾸준히 읽고 한국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려 노력했다. 지역 사회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도 큰 변화였다. 외국인들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들과 대화하며 도움을 주었고, 동시에 스스로도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나 환경 정화 캠페인에도 참여하면서 한국의 공동체 문화가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체감했다. 또한 한국의 직장 문화에 더욱 자연스럽게 적응하기 위해 동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방법을 고민했다. 회식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나 명절마다 주고받는 작은 선물, 따뜻한 인사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한국에서는 개인적인 관계가 업무의 신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에 소소한 배려와 정이 중요한 요소임을 실감했다. 주말에는 한국의 문화유산을 깊이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의 고궁뿐만 아니라 지방의 작은 마을까지 찾아가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했다. 전통 가옥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조상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한국 음식의 유래를 배우는 과정에서 점점 더 이 문화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다. 한국의 명절이나 중요한 기념일을 직접 경험하면서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라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 중 하나는 한국 전통 결혼식에 초대받았을 때였다. 신부와 신랑이 한복을 입고 전통 예식을 치르는 모습은 한국 문화의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닫게 했다. 가족과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한국 사회의 가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이곳에서의 삶이 점점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이제는 한국이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여전히 배우고 경험할 것이 많지만 이곳에서 살아가는 매 순간이 값진 배움이자 성장의 기회였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한국 사회 속에서 역할을 찾고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적응을 넘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단순한 적응을 넘어 새로운 목표를 세울 시점이 되었다. 이제는 한국에서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여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다. 직장과 사회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한국인들과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었다.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점점 더 익숙해지면서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은 적응하고 배우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주도적으로 일을 이끌어 나가야 할 시점이었다. 상사와 동료들의 신뢰를 얻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책임감이 더욱 커졌다. 한국식의 협업 방식과 빠른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다. 사회적으로도 한국인 친구들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지역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스포츠 모임과 문화교류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한국의 전통음악을 배우고 태권도를 익히며 몸소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이곳이 고향처럼 느껴졌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국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직접 경험하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언어의 장벽도 극복해야 할 과제였다. 한국어 실력은 많이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복잡한 표현이나 비즈니스 용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어려웠다. 한국어를 더욱 유창하게 구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학습하며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익혀나갔다.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한국인들의 사고방식과 정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가족을 한국으로 초대하는 것이었다. 부모님과 형제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동안 자신이 적응한 삶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들은 한국의 발전된 인프라와 효율적인 시스템, 따뜻한 사람들의 배려에 감탄했다. 특히 부모님은 한국의 편리한 대중교통과 안전한 환경에 놀라워하며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아들이 살아가는 곳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 한국을 여행하며 한국 사회의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공유하는 시간은 감동적이었다. 이제는 한국에서 더 큰 비전을 세우고 싶었다.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생활하며 느낀 점들을 공유하고 다른 외국인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기업과 대학에서 외국인을 위한 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자신이 배운 경험을 나누며 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한국에서의 삶은 단순한 거주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성장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과정이었다. 이제는 한국이 진정한 삶의 터전이 되었으며 이곳에서 더 깊이 뿌리내리고 싶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앞으로도 배울 것이 많겠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이제는 한국의 일부가 되어 함께 성장하고 기여할 준비가 되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욱 익숙해지면서 단순한 적응을 넘어서 인간관계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이 되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졌다.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친밀한 관계를 쌓으며 점점 더 한국 사회에 속해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직장에서는 단순히 동료가 아닌 가족 같은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업무를 중심으로 한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상의 대화가 늘어나면서 서로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다. 점심시간에는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추천받고 명절에는 전통적인 행사에 초대받으며 한국인의 삶을 직접 경험할 기회가 늘어났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관계가 단순한 업무를 넘어 신뢰와 정을 기반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명절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동료들이 가족들과 함께 설날과 추석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가족과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다. 처음으로 동료의 집에 초대받아 전통적인 명절 음식을 함께 만들고 차례를 지내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가족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가족이란 단순한 혈연 관계를 넘어 서로를 위한 희생과 배려의 관계라는 점을 배우게 되었다. 지역사회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한국의 공동체 의식을 몸소 체험했다.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에 참여하여 지역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기여를 시작했다.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보람되었다.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거리감이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한국 친구들은 예의와 배려를 중요하게 여기며 어려운 순간에도 곁에서 응원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관계들은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아들이 살아가는 곳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 한국을 여행하며 한국 사회의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공유하는 시간은 감동적이었다고 주지가 아닌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주는 곳으로 변해가도록 만들었다. 언어 실력도 향상되면서 한국인들과 더욱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단순한 일상 회화뿐만 아니라 심도 있는 대화도 가능해졌다. 한국의 유머 감각을 이해하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문화적 뉘앙스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성장이었다. 덕분에 한국 사회에서의 생활이 더욱 편안해졌고 어느새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이러한 관계의 변화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의 자리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갔다. 이제는 단순한 적응이 아니라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강해졌다. 직장, 지역사회,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한국에서 더욱 뿌리를 내리고 더욱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기여할 수 있는 진정한 터전이 되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배움을 통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며 한국 사회 속에서 더욱 의미 있는 존재로 자리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삶이 점점 더 익숙해지고 관계도 깊어지면서 이제는 단순한 적응을 넘어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한국이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으면서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기회가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직장, 지역사회,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기존의 업무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를 잡고자 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적응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고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싶었다. 한국식 조직 문화에서 신뢰와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고 이제는 스스로가 팀을 이끌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서고자 했다. 이를 위해 더 깊이 있는 업무 지식을 쌓고 한국어 실력을 더욱 향상시키며 업계 내에서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집중했다.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 유창해졌지만 이제는 더욱 세밀한 표현과 문화적 뉘앙스를 이해하고자 했다.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서 한국인들과 더욱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위해 한국어 토론 모임에 참가하고 문학과 신문을 읽으며 어휘력을 확장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직장 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하며 자신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연습을 했다. 사회적인 활동도 더욱 확장하고자 했다. 이전에는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한국에서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외국인들을 돕는 역할을 맡고 싶었다.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문화 차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한국에서 처음 적응할 때 느꼈던 어려움과 배움을 바탕으로 새로운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조직했다. 한국의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전통적인 경험을 해보았다. 한국의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며 불교 문화를 배우고 전통공예 체험을 하며 한국의 예술적 감각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경험들은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깊은 정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라 꿈을 실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무대가 되었다. 단순히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이곳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자리 잡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단순한 적응 단계를 넘어서면서 이제는 더욱 깊이 있는 경험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보다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더 큰 도전에 나설 때가 되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으며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한국의 빠른 업무 문화 속에서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겼고 이는 나에게 큰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팀을 조율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점차 한국의 비즈니스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졌다.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더불어 회사 내에서 후배 직원들을 멘토링하는 기회도 생겼다.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면서 외국인 직원들이 한국 직장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단순히 조언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보람을 느꼈다. 이러한 경험은 나 자신에게도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고 한국에서 더욱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되었다. 개인적인 성장도 중요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단순히 경험하는 것을 넘어 보다 깊이 있는 배움을 원하게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한국의 경제와 문화에 대해 더욱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대학의 강의를 듣거나 세미나에 참석하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작동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내 커리어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사회적인 활동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전에는 외국인 커뮤니티 내에서만 교류를 했다면 이제는 한국인들과 함께하는 모임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기 시작했다. 동호회 활동을 통해 한국인 친구들과의 유대감을 쌓으며 이들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과 가치관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가 나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중 하나는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한 일이었다. 지역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환경보호 캠페인, 문화행사 기획, 외국인 대상, 한국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또한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한국은 경쟁이 치열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지만 그 속에서 여유를 찾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했다. 주말이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여행을 떠나며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다. 제주도의 한적한 바닷가에서 멍하니 파도를 바라보거나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고요한 시간을 즐기는 순간들이 내 삶의 깊은 여운을 남겼다. 이제는 한국에서의 삶이 단순한 적응을 넘어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되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즐기고 있었다. 앞으로도 도전과 성장은 계속될 것이며 나는 이곳에서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단순한 적응 단계를 넘어서면서 이제는 더욱 깊이 있는 경험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보다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더 큰 도전에 나설 때가 되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으며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한국의 빠른 업무 문화 속에서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겼고 이는 나에게 큰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팀을 조율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점차 한국의 비즈니스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졌다.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더불어 회사 내에서 후배 직원들을 멘토링하는 기회도 생겼다.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면서 외국인 직원들이 한국 직장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단순히 조언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보람을 느꼈다. 이러한 경험은 나 자신에게도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고 한국에서 더욱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되었다. 개인적인 성장도 중요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단순히 경험하는 것을 넘어 보다 깊이 있는 배움을 원하게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한국의 경제와 문화에 대해 더욱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대학의 강의를 듣거나 세미나에 참석하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작동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내 커리어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사회적인 활동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전에는 외국인 커뮤니티 내에서만 교류를 했다면 이제는 한국인들과 함께하는 모임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기 시작했다. 동호회 활동을 통해 한국인 친구들과의 유대감을 쌓으며 이들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과 가치관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가 나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중 하나는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한 일이었다. 지역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환경보호 캠페인, 문화행사 기획, 외국인 대상, 한국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또한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한국은 경쟁이 치열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지만 그 속에서 여유를 찾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했다. 주말이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여행을 떠나며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다. 제주도의 한적한 바닷가에서 멍하니 파도를 바라보거나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고요한 시간을 즐기는 순간들이 내 삶의 깊은 여운을 남겼다. 이제는 한국에서의 삶이 단순한 적응을 넘어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되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즐기고 있었다. 앞으로도 도전과 성장은 계속될 것이며 나는 이곳에서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생활이 점점 더 깊어질수록 단순한 적응을 넘어 나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실감했다. 이제는 외부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에도 주목하며 한국에서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싶어졌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나는 이곳에서 단순히 새로운 기회를 찾고 경력을 쌓으며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한국 사회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나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깨달았다. 한국에서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의 조화, 협력,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했다. 처음에는 이러한 문화가 낯설었지만 점차 한국의 정서와 공동체,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나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의 변화가 가장 크게 다가왔다.
한국에서의 삶이 길어질수록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회사 동료들뿐만 아니라 이웃, 가게 주인, 자주 가는 카페, 직원들과도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과정에서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한국인들의 정서인 정칭을 경험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었다. 또한 생활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웠다. 한국 사회는 바쁘게 돌아가고 경쟁이 심하지만 그 속에서도 소소한 즐거움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퇴근 후 한강공원을 걸으며 저녁 노을을 감상하거나 작은 찻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순간들이 내 삶에 큰 의미를 주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내가 과거에 가졌던 성공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성공이란 단순히 직업적 성취나 경제적 안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다. 또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면서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단순한 체류가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통시장, 한옥마을, 사찰 등을 방문하며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배우고 그 속에서 나의 삶과 연결되는 점을 찾았다. 한국의 문화 속에서 내가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있다는 점이 신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배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이제는 한국이 단순한 타국이 아니라 내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 있었다.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것이지만 이제는 어떤 변화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국에서의 삶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 나 자신을 믿으며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삶이 깊어질수록 더 이상 단순한 적응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고 확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한국 사회 속에서 역할을 찾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며 더욱 의미 있는 도전을 하고 싶어졌다. 직장에서는 이제 단순한 업무 수행을 넘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한국 기업의 업무 방식과 조직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나도 조직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위치로 성장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맡으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웠고 한국 동료들과의 협업을 통해 신뢰를 쌓아갔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던 한국식 업무 방식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고 오히려 그 속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조율하며 기여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했다. 직장 밖에서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모임과 행사에 참여하며 한국 사회의 이면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한국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가치관과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며 더 이상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한 명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새로운 도전 중 하나는 한국에서의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다지는 것이었다. 주거 환경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한국의 경제 시스템과 금융을 배우며 실질적인 삶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 필요했다. 한국에서의 장기적인 미래를 계획하며 부동산, 세금, 연금 등에 대한 공부도 시작했다. 한국 사회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나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일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내 경험이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다른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블로그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국에서의 생활과 문화적 적응 과정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도움을 얻는 것을 보면서 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전통적인 경험도 놓치지 않았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깊이 체험하기 위해 사찰에서 명상 수업을 듣거나 전통 공예를 배우며 한국인들의 삶의 철학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한옥에서의 체류 경험은 한국의 정서와 미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나의 정체성과 연결된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실감했다. 이제는 한국에서의 삶이 단순한 기회나 경험을 넘어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중요한 과정이 되었다. 새로운 도전과 확장을 통해 더욱 단단한 기반을 다지고 한국 사회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기로 했다. 앞으로도 나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한국에서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깊이 있는 경험으로 채워지기를 기대했다. 생활이 점점 더 뿌리를 내릴수록
이제는 단순한 정착이 아닌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졌다.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을 지나 이제는 이곳에서 어떤 의미를 남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기가 되었다. 직장에서의 역할도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이전에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조직 내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나만의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했다. 동료들과의 협업 속에서 신뢰를 쌓으며 한국 기업 문화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법을 배웠다. 특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한국 특유의 빠른 업무 속도와 효율적인 협력 방식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다. 사회적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한국에서의 삶을 더 깊이 경험하고자 했다.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에 참석하며 한국인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지원 활동에 참여하며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가 가진 따뜻함과 배려심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에서 장기적인 삶을 계획하면서 교육과 지식 습득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한국의 경제 구조와 사회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강의를 듣거나 연구 모임에 참여하며 더욱 깊은 학문적 접근을 시도했다. 한국에서 살아가며 단순한 체류자가 아닌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지속적인 학습을 이어갔다. 개인적으로는 더욱 깊이 있는 관계 형성에 집중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유대가 점점 더 깊어지며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다. 단순한 교류를 넘어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는 관계로 발전해 갔다. 이러한 관계들은 나에게 한국이 단순한 생활의 공간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터전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한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적응하며 어느새 한국에서의 삶이 가장 익숙한 것이 되어 있었다. 이제는 한국을 단순히 일하는 곳, 생활하는 곳이 아니라 나의 성장과 미래가 함께하는 곳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전하며 한국에서 더욱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부인의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지 않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삶이 더욱 깊어질수록 이제는 단순히 정착을 넘어 새로운 도전에 나설 준비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면 이제는 내가 이 사회에 어떠한 가치를 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기가 되었다. 직장에서는 더욱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으며 책임감이 커졌다. 이전보다 더 깊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의 경제와 산업 구조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단순히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한국의 조직 문화 속에서 효율적인 협업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 흥미로웠다. 특히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맡으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직접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배움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도전했다. 한국어 실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심화 과정 수업을 듣거나 전문적인 강연을 찾아다니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심층적으로 탐구했다. 또한 한국의 전통 음악과 무술을 배우며 이곳의 정서를 몸소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그동안 단순히 관찰자의 입장에서 머물렀던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었다. 사회적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했다. 지역 사회 행사의 기획자로 참여하며 다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멘토 역할을 맡았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개방적이고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나 역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내면적으로도 많은 성찰을 하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삶은 단순한 적응과 성장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었다. 이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앞으로의 삶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단순히 경력과 안정적인 생활을 목표로 삼았다면 이제는 내가 속한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나는 한국에서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으로도 변화와 도전은 계속되겠지만 이제는 그 과정 자체가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확신이 있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임을 실감하며 더 넓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